어제 다이어트 한약을 처방받으러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분은 건강상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이고요. 저도 너무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잘 맞지 않는 게 뻔한 상태에선 진행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저는 그동안 1,500건이 넘는 다이어트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건강을 되찾는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들과 다이어트 한약에 대한 궁금증과 오해, 그리고 실제 부작용,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이 어떤 원리로 살을 빼는지, 어떤 효과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복용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고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한약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시는 게 있어요. 원장님, 한약 먹으면 간 수치 나빠진다던데 정말인가요? 과연 정말로 나빠질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오히려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때 간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아니, 살 빼는 약인데 어떻게 간 수치가 좋아지지? 하는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 놀라운 비밀 사실 알고 나면 당연한데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간 수치가 오른다는 건 한약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예요. 저희는 한의원의 내원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은 전부 혈액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하고 다이어트 중간에 한번 하고 끝날 때 한 번을 하고 하는데요. 시작할 때 보면 이미 간 수치가 높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정상 수치가 한 40 정도 되는데 100에서 200 정도 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정상이 한 4, 5배 정도까지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전 술도 안 먹는데 어떻게 간 수치가 높은가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해서 술이랑 전혀 관계없이 생기는 지방간인데, 최근에는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가 살이 찌면 내장 지방이 생기고 간에도 지방이 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간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간세포들이 손상을 받으면 간 수치가 오르게 되는 거고요.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서 간 수치가 올랐다고 하는 분들은 어쩌면 시작 전부터 간 수치가 높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50대 이상이라면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체중이 많이 나간다면 혈액 검사를 먼저 해보시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약 먹으면 간 수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간 수치가 내려가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에 있던 지방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빠지게 되거든요. 간이 건강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어트 한약에 간보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오미자 같은 한약재들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그럼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고 살 빼라는 얘기 들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고 저에게 다이어트 상담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또 간 수치가 오를 수도 있어요. 혈액 검사를 하면서 다이어트 한약이 맞지 않는다면 중단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평소에 간이 좀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꼭 다이어트 할 때 혈액 검사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는 복용 중에 몸살이나 부역감, 그러니까 미식거림 같은 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혹시 간이 안 좋아져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방받으신 한의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거 먹고 사람이 죽어서 미국에선 판매가 금지됐다던데, 어릴 때야 이런 얘기 우리 별로 신경 안 쓰셨었는데 50대가 되면 굉장히 신경이 쓰이게 되죠. 그럼 마황은 정말로 위험한 약일까요? 대답은 그렇습니다. 과다 복용을 하면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가 용량을 조절해서 처방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어떤 약이든 많이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타이레놀을 30알씩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실 미국에서 금지됐다고 하는 부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가 금지된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약을 많이 복용을 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여전히 처방을 하고 있고 한의사가 처방하는 것도 안전하게 처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의사가 처방하는 건 안전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떠오르는 질문은 요요가 오지 않냐라는 거죠. 제가 다이어트 진료를 8년 정도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다른 곳에서 하시던 분들도 오시고 저한테 했던 분들이 또 오시기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서 다시 찌게 되었느냐 여쭤보면은 대부분은 요요가 갑자기 급격하게 오는 것보다는 조금씩 한 달에 한 0.5kg에서 1kg 정도씩 다시 찌는 거를 요요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이어트가 끝나고 6개월 동안 추적 관찰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감량하신 몸무게에서 한 20% 정도가 되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kg 정도를 뺐다면 한 2kg 정도는 다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조금 올라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뺄 때 조금 더 빼두면 되는 겁니다. 많이 빼둔 사람들은 요요도 잘 안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요가 온다? 많이 빼두면 요요가 오지 않는다. 근데 막 굶다가 약 끝나면 폭식하고 그러면 당연히 살이 좀 찔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습관을 꼭 바꿔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럼 요요가 안 온다고? 그럼 이거 한 번만 먹으면 평생 날씬한가? 뭐 이런 생각도 드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요요는 10kg 뺐던 게 한두 달 만에 다시 찌고 혹은 빼기 전보다 더 찌고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바라는 건
다이어트를 하시고서 다이어트를 영원히 하지 않으실 수 있게 체중이 딱 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외부의 유혹도 있고 그냥 습관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왜냐면 누가 옆에서 잘 잡아주는 경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이가 들면은 몸의 대사는 점점 안 좋아서 살이 찌기 좋은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한 1, 2년에 한두 번 정도씩은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는 살이 잘 찌지 않도록 마무리 안내도 드리고 후속 관리도 하고 하는데요. 보면 잘 유지하시는 분도 있고 다시 조금씩 쪄가지고 한번 다시 다이어트를 하고 하시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어트 한약은 부작용이 아예 없나요?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꽤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두근거림, 불면, 변비, 소화불량, 두통, 피부 두드러기, 배뇨 불편감, 그리고 입마름 등이 있습니다. 특히 두근거림과 불면이 대체적으로 제일 초반에 많이 나타나고요. 많이들 무서워하시는 부분이에요. 너무 센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서 이것 때문에 놀래서 복용을 못 하시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다이어트 한약이 몸에 심박수를 올리고 몸을 흥분 상태로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많이 마셨을 때 두근거리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커피를 못 드시는 분들은 그만큼 좀 단계를 낮춰서 사용을 하면 되고, 커피를 드셔도 잘 자거나 두근거림 같은 거 모르시는 분들은 단계를 좀 더 세게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초반에 좀 느끼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완화가 되기 때문에 적당한 세기로 시작을 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변비는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대장관의 운동이 좀 느려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먹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잘 발생하는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도 저희는 변비 같은 경우는 보조할 수 있는 변비환이라는 보조한약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뇨 불편감 같은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특히 남성들에게 많이 생깁니다. 보통 한 100명 중에 1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말씀을 하시는 게 소변을 볼 때 좀 뻑뻑하고 잘 안 나오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가끔은 여성분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뒤로 갈수록 점점 나아지긴 하는데, 너무 불편하거나 하면 보조한약인 배뇨환이라는 약이 있어서 그걸 같이 처방받아서 복용을 하셔도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끔 남자 환자분들이 찾아오셔서 원장님 큰일 났어요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부작용이 하나 있는데요. 너무 당혹스럽고 쑥스러워서 말씀을 꺼내기도 조금 어려운 부작용입니다. 바로 발기부전이나 정액이 새어나온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는데요. 왠지 모르게 좀 충격적이죠. 이런 경우는 약의 세기가 좀 센 경우라 가지고 약의 세기를 좀 줄이거나 그래도 안 되면 진행이 어렵다 판단을 하고 중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손상이 생긴 건 아니고 약에 대한 일시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전부 사라지는 증상들이에요. 소화불량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도 약의 세기랑 관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약 세기를 잘 조절하면 되고, 다이어트 한약이 위장관의 운동을 조금 느리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소화불량이라든지 속쓰림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도 소화환이라는 보조 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두통이나 뭐 입마름도 좀 있는데, 약 세기 조절하거나 물을 좀 많이 마시거나 하시면 그래도 지낼만 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살을 빼야겠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자잘한 부작용들은 그냥 감안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부작용 많이 있지만 컨트롤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얼마나 빠지는지.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빠질까요? 저도 처방해드리면서 매번 놀라는데요. 식욕이 뚝 떨어지다 보니까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음식이 멀어지게 됩니다. 정확히 몇 킬로그램이 빠질까요? 3개월 동안 무려 자기 몸무게의 10%가 빠집니다. 70kg였다면 7kg, 80kg였다면 8kg가 빠지는 거고요. 심한 경우는 20% 가까이 빠지게 됩니다. 70kg였다면 56kg까지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4kg 정도 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됩니다. 허리도 바지를 몇 번 바꿔야 되는 수준이에요. 다이어트 끝날 때까지는 바지를 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얼굴은 반쪽이 되고요. 피부도 환해집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에너지가 생기게 돼요. 건강검진 수치들이 완전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한국 사망률에서 항상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심근경색, 심부전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뇌경색, 뇌출혈 같은 뇌혈관 질환들이에요. 근데 이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를 관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입니다. 그래서 사망률 낮추려고 그렇게 건강검진 받으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으면 그래서 그렇게 살을 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하는 다이어트가 단순히 살 빼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하는 분들의 미래 건강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미래의 건강이 걱정이 되신다면 지금부터 다이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이
살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원리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전이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다이어트 한약의 핵심 약재는 마황입니다. 마황이라니 이름이 약간 무섭죠? 마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건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겁니다. 마황은 효과가 좋을 뿐이고 용량을 잘 알고 쓰면 괜찮습니다. 원래 이 마황이라는 약재는 감기나 통증 치료에서 사용되던 약재예요. 몸에 열을 올리고 대사를 좋게 만들어서 급성기에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던 약재죠. 그런데 이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이걸 먹는 사람들이 입맛이 떨어지고 살이 빠졌다는 거죠. 사실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던 부작용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어떤가요? 딱 좋죠. 제발 살 좀 빼고 싶다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겐 부작용이었던 게 요즘 사람들에게는 원하는 효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황은 한 20-30년 전부터 다이어트의 핵심 약재로 떠오르게 됐고요. 자, 그래서 마황을 먹었더니 어떻게 되었다고요? 식욕이 떨어집니다. 식욕이 떨어지면 먹는 양도 줄어들게 되죠. 먹고 싶은 음식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때 굶으면 될까요? 굶으면 몸이 상하잖아요. 50대부터는 그렇게 하면은 더 큰일 납니다. 아무튼 건강하게 식사를 꾸준히 해주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식사량이 줄어서 적은 칼로리를 섭취를 하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가 있게 되는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먹는 것만 줄인다고 다이어트가 잘 될까요? 특히 50대 분들은 먹는 거 줄여봤는데 살이 잘 안 빠지는 거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속도가 잘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효과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깐 한 가지 퀴즈. 만약에 다이어트 한약 먹으면서 먹는 거 안 줄이고 잘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안 빠질까요? 아닙니다. 그래도 살이 조금 빠집니다. 특히 인바디를 해보면 지방이 빠져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 다이어트 한약이 특히 그 마황이 지방을 빨리 타게 해서 그렇습니다. 지방이 다 나쁜 것 같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지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갈색 지방이라고 있는데 마황이 이 갈색 지방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러면 이 갈색 지방이 지방 연소 작용, 지방이 빠르게 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식욕 감소, 지방 연소 두 가지 작용이 있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약이 효과가 굉장히 빨리 나타나게 되는 거죠. 종종 위고비 마온자로를 해도 살이 잘 안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이어트 한약을 먹고서 살이 잘 빠지는 경우에는 이 지방 연소 효과가 그분들에게 잘 맞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마황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흥분시키는데요. 이 교감신경이 적당하게 흥분하면 기분이 업되고 몸에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 듭니다. 커피를 적당히 마셨을 때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위고비 마온자로 하면서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다이어트 한약은 조금 더 업돼서 더 잘 맞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계속 먹으면서 살을 쭉쭉 뺄 수 있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해보면 보통 3개월에서 9개월 정도 동안 감량이 잘 되는 편입니다. 3개월 빼면 아까 10% 정도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냥 중단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빼야 되는 분들은 좀 더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은 더 이상 안 빠지는 정체기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식사량을 더 줄여도 빠지기가 어렵고 식사량을 더 줄이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몸도 많이 지쳐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에는 다이어트 한약을 잠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쉬면서 몸을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다이어트 감량을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을 그렇게 오래 먹는데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몸에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계속 옆에서 관찰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 그렇게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잘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너무 오래 먹는 거는 부담스러우니까 약의 단계를 올려서 나는 빨리 빼고 빨리 끝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약의 단계를 올릴수록 효과도 올라가지만 부작용도 올라가서 복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 맞는 단계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서 살을 빼주는 편이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이어트 한약은 어떤 분들에게 더 좋을까요? 식욕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에게 좋겠죠. 식욕을 잘 조절을 해주니까. 그리고 지방이 잘 안 타는 분들에게 좋아요. 기초대사량이 좀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겐 다이어트 한약을 추천을 하지 않느냐, 약만 먹으면 살이 좀 다 빠질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건강한 식단을 적당하게 적게 먹으면서 해야지 살이 잘 빠지게 되니까요. 그리고 또 복용이 불가능한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정신과 약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약에 따라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고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한의원에 문의를 해주시면 어떤 성분이 있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나서 진행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가능할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저는 아직은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거를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을 할 때 약에만 좀 의지를 하고 식단을 좀 소홀하게 하는 경향이 있어서 아이들의 경우에는 좀 더 신중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려다 보니까 기준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을 하고 싶으셔도 복용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이어트 한약을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고르면 되는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이버 플레이스나 홈페이지에 후기가 있는지를
문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어땠다 이런 후기가 아니라 감량이 얼마나 됐는지를 말하는 후기가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감량 후기가 있다는 건 끝까지 관리를 했다는 거고, 관리뿐만 아니라 결국에 성공까지 시켜낸 경험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기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처음 시작해서 문의표가 꼼꼼한지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시작을 하는데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의 상태에 맞게 다이어트를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문의표가 자세한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함께 해주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약이 효과가 너무 좋긴 하지만 하다 보면 궁금한 것도 많고 혼란스러운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처음에 나타나는 반응이 괜찮은 건지, 몸이 아플 때 뭐 다른 약을 먹어도 되는지, 난 지금 잘 빠지고 있는 건지, 정체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관리해주면 다이어트가 훨씬 편안하고 쉬워지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는 곳을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굳이 한약을 먹으면서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혼자 운동하고 식단하면 잘 빠지지 않을까 싶으신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쉬웠으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다이어트 한약도 위고비도 마운자로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최신 의학은 다이어트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영역이라고 점점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우리가 50대가 넘어가다 보면 대사도 떨어지고 호르몬 조절도 잘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더더욱 다이어트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이어트 한약을 복용하면 확실히 식욕 조절이라든지 지방 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건강에 있어서 전문가인 한의사가 옆에서 도와주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이어트를 성공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하루빨리 할수록 잘 되고요. 몸에도 이득이 더 큽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